볼게요. 자, 근로관계입니다. 근로관계는 페이지 넘겨보시면 816페이지에 근로계약 이러면 근로계약 노사 양관을 읽어보면 개별적 근로관계에서 이거죠. 요 말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이 말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1번에 서면 작성을 반드시 서면을 작성해야 돼요. 말로 하면 안 됩니다. 그게 핵심은 그냥 서면 작성 의무란 말 자체를 익히세요, 여러분들. 그거만 다 그게 답니다. 다음에 근데 만약에 근로기준법을 위반해서 계약을 이거 우리 근로계약 아이들 같은 경우는 7시간 넘어가면 안 되잖아, 그지? 근데 10시간 했어. 그러면 그것만 근로계약 자체가 무효가 아니라 10시간만 무효가 되지, 그지? 그러면 몇 시간 일을 하라고? 7시간 일을 하라고. 그래서 근로기준법 위반하면은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위반 조건만 무효가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에 두 번째 줄에 이는 말이야.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내용으로 보충 대체된다. 그래서 계약 자체는 유효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오케이. 자, 오른쪽에 이제 근로시간 좀 보겠습니다. 뭐 여기서 이것만 암기하면 돼요. 그 근로시간 휴식 보시, 근로시간 보시면은 이거는 어른이에요, 어른. 아까 아이는 7살이었는데 어른은 첫째로 끝에 8시간. 그게 다야. 일주일에 40시간 똑같습니다. 그리고 연장 근무는 애들보다는 2배 합니다. 12시간까지. 12시간까지, 그지? 애들이 6시간이었으니까, 어른은 12배를 하는구나. 12시간. 이렇게, 그죠? 12시간까지. 나머지 것은 굳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넘기겠습니다. 자, 다음에 여러분, 시험은 요게 종종 나오죠? 부당노동행위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래쪽에 보시면, 아래쪽에 부당노동행위 보죠. 우리가 부당노동행위란 말을 종종 써요. 그는 뭐냐? 노동상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입니다. 그럼 노동상권은 문제는 앞에 나오죠. 노동상 앞에 보시면 여러분, 그게 816페이지에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 이런 게 노동상권이에요. 이런 거를 침해하는 행위를 우리가 부당노동행위라고 그래요. 그러면 임금 안 주는 게 부당노동행위는 아닙니다. 부당노동행위는 노동상권을 침해. 그래서 그런 거 개념의 818페이지 아래쪽에 보면은 굵은 시대가 있지. 노동상권 방해가 부당노동행위예요. 그럼 여러분, 문제는 이게 나오죠. 부당노동행위를 당했을 때 어떻게 권리구제 받는가? 이게 시험이 나왔습니다, 이미. 내가 누차 강조하는 것이고 이미 나왔다는 이야기죠. 자, 그럼 오른쪽 보세요. 그래요. 819페이지 아래쪽에. 노동위원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노동위원회를 통해서 이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고 또 하나는 법원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여러분 순서가 중요해요. 순서가 노동위원회를 통해서 하려면 일단 진노위 지방노동위원회입니다. 그 다음에 지방노동위원회를 통해서도 권리구제가 안 됐다. 그러면 중노위 중앙노동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건 인천지방노동위 중앙노동위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서울에 있겠죠, 그죠? 그럼 중앙노동위원회를 통해서 권리구제가 안 됐다. 그러면은 법원에 가는데 그게 뭐냐? 행정법원이에요. 요 법원이 그죠? 요 법원은 어떤 법원인가 하니까 행정법원이에요. 이거를 민사법원에 가면 이렇게 시험이 됩니다. 아니에요. 노동위원회를 통해서 권리구제 받으려면 어떻게 한다고? 지방노동위, 중앙노동위, 행정소. 여러분 거기에 우리 그 부분인데 날짜를 15일 이런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순서, 진노위, 중노위, 그다음에 민사법원이 아니고 뭐라고? 행정법원. 이게 요 시험에도 이걸 민사법원 이렇게 시험은 아니야? 행정법원이야? 오케이. 다음 페이지 넘겼어요, 여러분. 근데 다시 위로 올라와서 그러면은 819페이지 아래쪽입니다. 이는 어떤 그 부당노동행위의 대표적인 게 환경계약이죠. 환경계약입니다. 환경계약은 어떤 계약인가 하니까 노조에 가입하지 않겠다는 조건을 달아서 고용계약하는 거예요. 저는 절대 노조에 가입하지 않겠습니다라는 특약상을 정했다는 이야기죠, 그죠? 이건 그러면 고용계약 자체가 무효가 아니라 노조에 가입하지 않겠다는 특약만 무효예요. 오케이, 그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그 계약 개념의 체제론에 근로자가 노조에 가입하지 않을 것을 조건하라는 게더라. 그 네 번째 줄, 이 경우는 여러분, 근로계약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노조에 가입하지 않겠다는 조건만 무효다. 그게 핵심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밑에 순서 좀 전에 봤죠, 그죠? 그 정도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뒤에 거는 굳이 보지 않겠습니다. 보지 않고 OX로 번으로 넘어가 볼까요? 820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1번. 그래 여러분 우리 근로계약 체결할 때는 임금 근로시간 이거 명시해야 되고 그래서 2번에 보세요. 반드시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 교부. 그러니까 우리 서면 작성 의무에서 서면으로 해야 돼. 말로 하면 고용계약은 말로 하면 안 돼요. 반드시 서면 해야 돼. 그래서 보통 뭡니까 고용 근로계약서를 쓰겠죠, 그죠? 그 근로계약서 서면이니까 그지? 그런 이야기입니다. 3번은요. 틀렸죠? 전체가 아니다, 그지? 그 부분만. 5번은 맞죠? 40시간, 8시간 맞습니다. 9번. 이 순서 그대로죠. 진호의, 중노의 행정 부분입니다. 오케이, 뭐 그 정도 볼까요, 여러분? 자, 오른쪽에는 환경권입니다. 환경은 아까 여러분 우리가 기업이 군수로부터 석재 채처가 받은 경우죠. 그게 일종의 환경 문제잖아요. 그래서 아까 여러분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죠. 그게 여러분 이게 뭐예요? 823표 보시면은 환경 오염 피해와 법적 구제에서 1번 사법적 구제입니다. 아까 이거 국가 손해배상 청구한 그죠? 이때 여러분 이때 이제 우리 환경정책기본법은 중간에 보시면 여러분 인과 무과실 책임주의에 따라서 이 환경정책 세 줄을 넣죠. 환경정책기본법은 무과실 책임 원칙에 따라서 입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우리 앞에서 공부할 때 과실책임 무과실은 정리했죠. 그죠? 그 내용 그대로 있습니다. 자, 넘겨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법적 규제. 이게 아까 뭐였습니까? 행정심판 제기하고 행정소송 제기하고 또 뭐 국가배상 청구하는 이게 공법적 규제라는 거죠. 이게 다 했죠. 그죠?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세요. 또 뭐가 있습니까? 환경분쟁조정제도. 그지? 환경 세부적인 내용보다는 여러분 이는 큰 틀 이는 게 가능하다는 것도 기억하세요. 큰 틀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아래쪽에 여러분 환경 영향 평가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거죠. 만약에 대규모 이런 어떤 공사를 하게 되면은 또는 대규모 시설을 설치하게 되면은 이 환경이 주변 환경에 어떤 영향을 받는가? 환경 영향 평가를 보통 대규모 공사할 때는 반드시 합니다. 이게 일종의 환경을 보호하는 장치라는 거죠. 환경 영향 평가 제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오른쪽엔 지식재산권 보겠습니다. 자, 지식재산권 여러분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산업재산권, 저작권이 있어요. 이 두 가지를 구별되는 기억해야 돼. 자, 지식재산권은 두 가지가 있다. 뭐? 산업재산권과 저작권. 산업재산권 내용 네 가지죠. 네 가지. 첫 번째 뭡니까? 특허권, 실용신앙권, 그다음에 디자인권, 이거는 그냥 암기사항입니다. 그냥. 다음 특징전 여러분 거기에 보면 20년 10년 이거는 절대 암기하면 안 되고요. 암기하지 마시고 오른쪽 같은 거 있으면 이 산업재산권은 여러분 이거는 반드시 등록을 해야 돼요. 등록 안 하면 이거 보호 못 받습니다. 근데 밑에 저작권 보세요. 저작권은 뭐 저작인격권, 재산권, 인적권이 있는데 이거는 굳이 뭐 이렇게까지 세부적으로 알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저작권 이렇게 말하면 되고요. 이거는 한 70년입니다. 저작권 보호기간은 70년이야. 죽고 나서 사후 70년. 그래서 이건 여러분 오른쪽 끝에 보시면은 행정관청에 등록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은 등록이 안 됐다 하더라도 저작물이 탄생하는 순간 보호받는다.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 정도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넘기겠습니다. 다 했어요. 자, 정도하고요. 문제 좀 풀까요?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는 최근에 내가 너무 문제에 탑재를 해놓은 것 같은데 내가 그거 놓을 때는 한번 보고요. 일단 여러분들은 우리 기출문제 위주로 보겠습니다. 5번. 여러분 그 A는 지금 칼을 들고 위협하는 강도를 폐쇄는 이건 정당방위겠지, 그지? 이 위법성 조항하셔야 돼, 그죠? 그 1번 밑에 틀렸네. A 행위는 책임이 조각되는 게 아니라 위법성이 조각돼서 범죄가 안 되는 경우고요. 다시 위로 올라 B는 의사가 지금 환자의 옷을 찢었습니다. 이거는 다시 이거는 여러분 요거는 일종의 위법성 조항사인데 그거를 뭐 긴급 피난으로 볼 수도 있고 뭐 정당 행위로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위부성 조각사이다. 2번에 맞네, 그지? 3번에 보겠습니다. C는 여러분 도망가는 이 손님을 잡았어요. 일단 위부성이 조각된다, 그지? 근데 이 사유는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뭐 현행범 체포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정당 행위로 볼 수도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다 위부성 조각사이다. 틀렸다, 그지? 4번에 이게 여러분 요게 강요된 행위죠, 그죠? 강요된 행위로서 일종의 책임 조각사이다, 그지? 그 이야기입니다. 틀렸다, 그지? 자, 페이지 넘겨서 8번 볼까요? 자, 볼까요? 기억은 여러분, 요 맞는 이야기죠, 그죠? 법정의 사형무기 9명 맞습니다. 니은은 여러분, 유무재단 편결과 양형에도 관여하죠? 틀렸다. 디귿은 틀렸죠? 민사사건 틀렸다. 리얼은 맞죠? 20세 맞습니다. 미음은 반드시 따를 필요 없죠? 권고 효력밖에 없다. 비읍은 참여 배제 결정이 가능하다, 그죠? 맞습니다. 맞는,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조금 넘겨서 여러분 13번 한번 풀어볼까요? 여러분 13번. 여러분 첫 번째 케이스는 지금 어디에 누구한테 청구했다고요? 위원회에 청구했대. 이게 뭡니까? 이게 행정심판위원회죠, 그죠? 그럼 이거는 뭐 취소 심판이든 그래야 되겠네, 그지? 두 번째는 뭡니까? 이게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대요. 구작이 모의법 확인 소송, 그죠? 그래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14번 한번 풀어볼까요? 자, 일단 여러분 갑은 지금 17세니까 범죄손인이지, 그죠? 그죠? 범죄손인은 두 가지 가능했죠. 형사처벌도 가능하고 보호처분도 가능해. 근데 여러분 형사처벌은 형사법원에 하는 것이고 보호처분은 가정법원에 하는 거야. 가정법원에서 보호한다는 이야기지, 그지? 자, 그럼 4번 보세요. 법원 소년부, 이게 여러분 가정법원 이야기입니다. 가정법원 소년부에 같은 말입니다. 가정법원에서는 보호처분한 것이 형사처벌하지 않죠. 그 4번이 틀린 거야. 나머지 것은 우리가 좀 전에 봤던 뭐 결정전 조사제도, 뭐 선도 적고 뭐 계속 다 같은 말들도 공부했습니다, 그죠? 오케이, 그렇더라. 자, 넘겨서 뭐 그 정도 보겠습니다. 넘겨서 지금 바로 이제 국제정치로 바로 들어갈게요. 자, 정치. 자, 여러분 국제정치는 두 가지 시각이 있다, 그죠? 국제정치를 바라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하나는 국제정치를 굉장히 국제정치의 관계를 이성적으로 바라보는 관계의 시각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뭡니까? 우리 호흡적인 자연관에 따라서 국제정치를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힘의 논리에 따라 본다는 인정이죠. 하나는 이상주의 또는 자유주의, 또 하나는 현실주의입니다, 그지? 그래서 여러분 핵심이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전쟁을 방지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전쟁을 막을 것인가? 이상주의는 뭡니까? 그래서 어떤 공동체의 어떤 합리적인 규범을 설정해 놓으면은 분쟁이 방지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는 이상주의에서 뭘 강조하느냐? 규범을 강조. 국제법 이런 거가 국제법이라든지 법질서라든지 또는 뭐 국제기구 이런 거를 잘 세팅해 놓으면은 전쟁은 발발하지 않을 거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가 나냐? 유엔이라는 걸 만들어요. 유엔 이런 취에 따라 나왔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뭡니까? 아야 웃기는 소리 너무 나이브해. 너희들은 너무 알죠? 나이브하다, 그죠? 너무 순진하다. 전쟁이 안 생기려면 어떻게 한다고? 상대방이 나를
공격하지 않도록 못하도록 감히 내가 힘을 키운다. 힘, 세력균, 그죠? 그래서 세력, 힘 이런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게 나온 게 나토입니다, 나토. 나토라는 게 이제 북대서양 조약기구로 나중에 합니다만은 소련의 남하 정책에 대비하여서 북대서양 인구가들이 군사적인 동맹체를 마련해서 딱 막았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 누가 다 이런 다 알고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840표 보시면 이상주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전제 조건의 3번에 보시면은 국제법과 국제기구의 중성을 강조한다. 그래서 방안의 1번에 뭐가 어떤 말이 보입니까? 집단 안보 체제. 집단적으로 안보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그래서 유엔이 나왔다는 거죠. 유엔. 그죠? 그 제 밑에 국제이념 유엔이 보이죠? 그러면 현실주의는 뭡니까? 현실주의는 동그라미 2번에 전제 조건의 동그라미 2번에 국제사회는 홉스식 자연 상태다. 그게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방안 1번에 보시면 뭐가 있습니까? 세력 균형과 군사 동맹. 핵심입니다. 그 밑에 아래쪽에 나토 보이죠? 나토. 자, 그래서 오른쪽에 여러분들 국제사회 변증 과정이 보입니다. 요거는 시험에 잘 오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국제사회 변증 과정은 일단 여러분 오늘날 이런 국제사회의 기본 근간을 그린 그 근간을 형성한 조약이 베스트팔렌 조약. 이게 시험에 한번 나왔죠, 그죠? 베스트팔렌 조약입니다. 베스트팔렌 조약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 국제 질서가 이렇게 구축되었다는 얘기죠. 국가 단위에. 그래서 이 보세요, 여러분. 민족 단위의 주권 국가가 등장했다. 옛날에는 국가가 있었지만은 민족 단위가 아니었다는 얘기지. 뭐 종교 이런 거 했는데 지금은 이때부터 민족으로 뭐 그 어떤 민족이냐에 따라서 국가가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이 베스트팔렌 조약은 여러분 이렇게 유럽의 종교 전쟁을 종식시키고 근대적인 어떤 민족 단위 주권 국가를 형성시켰다 이렇게 평가한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서 첫째를 뭐 30년 전쟁을 종식시켰다, 그지? 뭐 그런 거 잘 보아야. 다음에 여러분, 그 다음에 그래서 어느 어떤 민족 단위 국가가 생기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진행됐냐? 우리가 이제 경제 공부할 때 공부했던 자본주의가 등장하고, 그다음에 제국주의가 등장하고 이렇게 흘러가죠. 밑에 제국주의 보이죠, 여러분? 2번에 제국주의. 제국주의, 여러분, 제국주의들끼리 붙은 게 뭡니까?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그죠? 그래서 1차 세계대전 밑에 보세요, 여러분. 국제연맹은 뭐냐? 1차 세계대전의 산물이다. 중요합니다, 그죠? 근데 이거는 금방 와해돼요. 왜냐면은 이 강대국이 아무도 국제연맹에 가입 안 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2차 세계대전 다시 발발하죠.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의 산물이 뭐냐? 지금은 유엔이죠, 그죠? 그럼 이 유엔은 왜 안 깨지느냐? 강대국이 대거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것도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이후의 국제제도 우리가 냉전이라고 하죠. 냉전입니다. 냉전체제. 그럼 냉전체제 특징은 양극체제죠. 미국, 소련. 지금 소련은 지금 없어졌죠. 지금 러시아가 지금 소련이란 말 자체가 소비에트 연방입니다. 또 연방체제로서 러시아가 중축이고 여러 가지 미국도 연방이잖아요. 미연방이잖아요. 그죠? 연방체입니다. 사실은 미국 주가 하나 다 국가잖아요. 그죠? 연방체인데 소련도 연방체에서. 근데 이거는 붕괴됐는데 즉 이때까지는 붕괴 안 될 때는 미국 편 양극 포스트 양극 체제. 이때는 여러분 이념이 중시죠. 자본주의, 사회주의, 그죠? 이념이 중시했다. 이는 양극 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이제 보시면은 양극 체제는 냉전 시대인데요. 자, 페이지를 넘겨 보시면은 자, 냉전 특징 보세요. 동그라미에서 한 번에 정치적 이념이 중시하다. 정치적 이념을 중시했다. 그래서 여러분 이때는 여러분 어떤 상태니까 이제 보면은 지도를 보면은 소련, 그죠? 소련이 있고 밑에 중국이 붙어 있고, 그죠? 여기 이제 우리 한국이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이 붙어 있고요. 이게 유럽이 붙어 있습니다. 미국은 여기 있고죠. 미국 여기다, 그지? 소련은 계속 이렇게 남아정제표입니다. 이렇게 남아정제. 여기서 중소분쟁이 발생하고 중소분쟁. 여기서 6.25 전쟁이 터지고죠. 이렇게 소련이 유럽은 넘어옵니다. 유럽이 미국이 가면 보면 못 있죠. 그래서 이게 아까 유럽이 사회주의 국가로 바뀌는 것을 막기 위해서 뭐냐? 미국이 유럽을 지원합니다. 이게 여러분 그 마샬 플랜이에요. 이거는 중요하죠, 그죠? 마샬 플랜이에요. 이 마샬 플랜 자체가 왜 했느냐? 유럽이 사회주의로
전환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했다. 왜냐하면 1차,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유럽이 완전히 파괴돼 버렸거든. 누군 그래서 소련이 그죠? 이렇게 도와줄게, 니 지원해줄까, 너도 사회주의 한번 해봐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지. 그때 어떻게 해도 미국이 우리가 해줄게. 이게 마샬 플랜이에요. 마샬 플랜. 자, 보겠습니다. 보세요. 그 위에 보세요. 동그라미 이번에 위에 봐. 소련의 팽창 정책. 두 번째 대소봉쇄. 이거 뭡니까? 소련을 막는다 그죠? 대소봉쇄. 자, 그 내용 읽어보세요. 트루먼 독트린과 마샬 플랜. 사회주의 세력 확산. 여기 시험이 나왔죠. 사회주의 세력 확산은 방지하는 거죠. 마샬 플랜의 목적이 뭐라고? 사회주의의 또 세력을 방지할 목적이라는 거죠. 그 밑에 마샬 플랜 해놨지, 그지? 자, 그래서 미소 대립의 결과 뭐가 발생했습니까? 한국, 우리 여기서는, 한반도에서는 6.25 전쟁, 여기, 동남아에서는 뭡니까? 이게 베트남 전쟁, 그죠? 이 6.25 전쟁과 베트남 전쟁에 공통의 두 나라가 참여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이게 베트남 전쟁에서는 여러분, 미국이 다른 나라한테 참전하라고 했는데 거의 다 거절했어요. 누가 참전했습니까? 우리가 참전했죠, 그죠? 지금 그래서 저번에 베트남 사람들한테 사실은 우리는 일단 우리가 좀 베트남 사람들한테 좀 미안하다 말해야 돼요. 일단은 우리가 굉장히 사람을 많이 죽이고 민간인을 많이 죽였거든요. 요즘에 그런 게 이제 얼마 전에 우리 문 대통령도 그런 이야기 하면서 그죠? 베트남한테 미안하다고 이야기했는데 진짜 진솔한 사과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때로 이제 우리가 그때 박정희 때가 이제 우리가 투입됐다는 거죠. 그게 지금 나오잖아. 그 박정희 때 투입됐던 그 군인들한테는 원래는 미국에 줄 때는 미군 병사와 똑같은 월급을 줬어요. 근데 그거는 중간에 다 뺑뺑 쳤죠. 누가요? 정부에서 다 뺑뺑 치고 그중에서 한 80조를 박정희가 스위스로 빼돌렸고 그게 지금 요즘 나오고 있잖아. 그게 이제 그 옛날에 그 미국 정부에서 다 그걸 다 조사를 해가지고 다 밝혀놨죠. 그게 무슨 뭐 보고서가 있었는데 뭐 하여튼 이름 까먹었어. 네, 그게 지금 이제 최순실의 어떤 재산의 근거가 됐고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무시무시한 이야기가 지금. 그리고 근데 그때 이제 우리 참전 군인들한테는 일부만 좀 줬고 그죠. 그런 게 이제 이때 이야기들입니다. 이때 참 슬픈 이야기들이 지금 굉장히 슬픈 이야기들인데 그렇더라. 자,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냉전 시특징 좀 봤죠. 그 두 번째 이때 그래서 이렇게 니올 때 방어막을 쳤어요. 그게 나토예요. 나토랍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이때 북대서양 조약기구에 대해서 또 이게 바르샤바 조약기구입니다. 이거는 친소련 국가들이 바르샤바 조약기구, 친서방 국가들의 어떤 나토. 이게 이제 일종의 세력균형이라는 거죠. 세력균형 군사동맹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게 그 냉전 특징인 이해해 보시면은 북대서양 조약기구, 바르샤바 조약기구 등 이런 거 이게 세력균형이라는 이야기죠. 오케이. 그다음에 이제 냉전이 완화됩니다. 언젠가니까 미국 편도 아니고 소련 편도 아닌 제3세가 등장합니다. 제3세계. 우리는 니들 싫고 니들 싫어. 제3세계. 인도 이런 나라 그죠? 제3세가 등장하면서 양극던 그 팽팽한 긴장관계 좀 깨트린다 그죠?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완된 양극 체제예요. 그게 체제를 그때 이런 말이죠. 비동맹국들 등장했다. 그리고 또 여러분 닉슨 독트린도 발전. 이 닉슨 독트린이라는 게 또 이것도 잘 가끔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는 미국이 아시아에 대상 군사적으로 개입하지 않겠다. 손을 떼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분위기가 좀 좋아져요. 그런데 냉전이 완전히 종식됩니다. 언제냐? 소련의 개방 정책, 동베를린도 붕괴되고 세 번째 몰타선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1989년 몰타입니다. 이게 이베리아 반도 아래쪽에 있는 아주 고급 휴양지입니다. 섬인데 거기서 미국 대통령과 소련 대통령이 만나가지고 이제 그만하자. 몰타선은 완전히 종식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몰타선은 기억하셔야 돼. 다음에 이제 그래서 그 다음에 바로 이제 구소련이 해체됩니다. 해체되고 완전히 이제 끝나버렸죠. 그래서 지금은 뭐냐? 여기 이때는 양극이었는데 지금은 뭐 다극 체제. 단이라면 한 개밖에 없다. 다란 말은 많다, 그죠? 정치 군사적으로는 단극 체제. 미국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정치 군사적으로는 미국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 다극이란 말은 뭐냐? 경제적으로는 잘 사는 나라 많다는 이야기지, 그지? 다극. 근데 예를 여러분 미국은 군사비만 1000조를 쓰잖아요. 1000조. 우리나라가 군사비를 한 40조 좀 써요. 미국은 군사비만 1000조. 그래 1000조국이란 말 하잖아요. 1000조국. 그 1000조국이란 말이 군사비를 1000조 쓴다는 얘기.
우리나라 GDP가 1,500조, 1,700조 정도 되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GDP 한 반 튼을 미국은 군사비를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국 빼고 다른 나라에 다 군사비를 합쳐도 미국은 못 따라간다, 지금. 그 정도로. 그럼 미국은 여러분, 북해 함대, 무슨 태평양 함대. 태평양이 지네들 그냥 마당이야. 태평양 함대가 있잖아, 함대가. 북대서양 함대도 있고. 북대서양 사령관도 있거든. 북대서양 지네들 땅이야. 그렇지, 사령관이 크게 돼. 우리나라 여러분, 그러니까 중부 우리나라 근데 경기 각 지역별로 사령관 있지만은 세상에 태평양이 지 거야. 태평양 사령관.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군사비 그래 많이 들잖아요. 천재. 그래서 단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다 그죠? 단 다극이야. 오케이. 그렇더라. 오른쪽에 탈랭. 그래서 지금은 탈랭 특징도 나옵니다. 첫 번째 뭡니까? 경제적인 실리가 중요하다, 그죠? 지금부터는 더 이상 이념이 중요하지 않아? 실리가 중요하다. 그다음에 국지적인, 그리고 두 번째 다양한 행위 제초가 되는. 지금까지 보통은 국가 단위로 움직이는데 지금은 국가도 중요하지만은 비국가, 그 뭐죠? 비정부 기구 중요해졌다. 그리고 국지적인 분쟁이 굉장히 증가합니다. 국지전이 증가했다는 거죠. 전면전이 아니라 나라끼리 그냥 사소하게 분쟁이 굉장히 많아진다는 거죠. 일단 6번의 남북 문제입니다. 우리 보통 이념 문제를 동서 문제로 표현하고 경제적인 문제를 남북 문제로 표현합니다. 남북 문제. 경제적 격차, 남북 꼭 기억하세요. 요 남북 문제를 한번 시험에 나왔습니다. 요건 경제적 격차, 요건 시험에 나왔다는 거죠, 이미. 자, 그 정도 하고요. 쭉 넘겨서 일단 의미가 넘기겠습니다. OX 한번 볼까요? 846페이지에. 일단 여러분 1번 볼까요? 상식적으로 여러분 국제정치에서는 강력한 중앙정부가 없죠. 1번은 그런 이야기예요. 없습니다. 3번은요. 그래 잠시만요. 여러분. 840페이지 보세요. 원래 국제정치법 첫 페이지 보세요. 첫 페이지 보시면은 특징. 거기 여러분 그 3번에 보세요. 강력한 강제력과 구속력 가진 중앙정부가 없지, 그지? 여러분 지금 미국이 세계 정부는 아니잖아. 다만 세계 정부 같은 역할을 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미국을 국제 경찰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태평양 함대, 그죠? 이런 거 하면서 지네를 마당같이 쓰잖아, 그죠? 그런 이야기고. 네 번째 보세요. 그렇다 해서 이게 완전히 여러분 완전히 개판도 아니야. 그래서 완전한 무정부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준무정부 이런 말을 한다는 거죠. 어느 정도 질서는 있다는 이야기지. 그래서 여러분 누구다 눈치 봅니까? 미국 눈치 보잖아. 그게 그래서 눈치 본다는 말이 뭐예요? 일정한 질서가 잡혀있다 이 말이야. 그렇지? 그걸 준무정부라 표현합니다. 자, 다시 846페이지 넘어왔습니다. 3번. 그게 이제 완전 그죠? 준무정부 상태 맞아요. 4번은요. 군사력 이런 거 누구 강조합니까? 현실주의죠, 그죠? 현실주의. 7번은 제3세가 원래는 양극이었지. 제3세가 등장하면서 뭔가 깨진다, 그죠? 양극체제가 다극체제로 바뀌는 과정에서 나타난다는 거죠. 그 다음에 8번은요. 오히려 국지진 전쟁은 많이 심해집니다. 11번은요. 10번은요. 이게 닉슨 닥트린이에요. 닉슨 닥트린입니다. 12번은요. 과거에는 동서 문제, 지금은 남북 문제, 그죠? 오케이. 자, 오른쪽에 이제 국제 질서 주체입니다. 요즘은 이제 국가는 당연히 초국가적 행위체가 많이 등장하죠. 이게 올해 여러분 그 후반기 지방정부란다. 지방시험에 이게 나왔죠, 그죠? 이게 나왔습니다. 일단 정부 간 국제기관 여러분, 이건 암기사항입니다. 국제나 유럽 이런 것들이고요. 여러분 유엔이나 유럽은 당연히 알 것이고 WTO나 IMF 정도 별도로 기억해 보세요. WTO나 IMF 이거 다 그 회원 자체가 정부란 얘기지, 정부리, 그죠? 두 번째는 비정부간 국제기관은 올림픽위원회 이런 것들. 이런 4번이 이게 올해 시험입니다. 이게 개인도 국제행위 주체라는 거죠. 개인도. 이거 유엔 사무총장, 그지? 아니면 여러분
지금 오바마 같은 사람은 지금 현직 대통령이 아니지만은 전직 대통령에서 힘이 있다는 거지. 그런 이제 개인의 차원에서도 국제행위 주체가 등장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번에 그 전직 대통령에서 카터 대통령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역할을 했죠, 그죠? 요번에도 이러면 뭐 요번에도 이 카터 대통령 이전에 남북 간에 진짜 전쟁 직전 같은 적이 있어서 그때 이제 카터 대통령이 올라가가지고 김일성이를 만나가지고 담판 벌였어요. 하여튼 전쟁을 막았는데 요번에도 이 카터 대통령이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한판 김정은하고 또 생쇼를 하면 했잖아, 그지? 막 전쟁 직전 가니까 카터 대통령이 트럼프한테 가도 돼 그러니까 가지 마. 내가 있잖아. 내가 하는 것이 왜 네가 해? 트럼프 대통령 진짜 있잖아. 진짜 이게 나 아니면 안 돼. 이런 자기보다 누군가 스프레드 받으면 되게 진짜 싫어하는 것 같아. 이 양반은 진짜 이게 애 같은 성격이야 이게. 진짜 독특한 사람이야 이게. 그러니까 저 사람은 아이라고 보면은 이해가 돼요. 애가 행동한다 그러면 딱 이해가 되는 거야. 그렇게 좀 종잡을 수 없죠. 자기만 알고 굉장히 자기 위주고. 개인도 가능하다는 거죠. 개인도 행주체라는 거죠. 오케이, 그렇다. 여기 우리 시험에 나왔다는 거죠. 자, 넘겨보겠습니다. 그래요, 아래쪽에 보시면 봐봐요. 이 넘기 전에 847페이지에 국제기구 위험을 이렇게도 정리한다는 거지. 자, 보세요. 이게 보겠습니다. 이게 시험에 한번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보세요. 유엔이에요, 유엔. 이런 유엔은 일단 회원 자격으로 보면 정부 간국이죠. 회원 자격으로 보면 그죠? 왜 유엔 다 정부가 개입하자는 거지. 그런데 두 번째 여러분 지리적 범위 보면은 여러분 유엔에 가입하는 국가는 세계 다 넓혀져 있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거기 보시면 세계적이야. 그리고 여러분 관심 사항으로 보면은 이거는 유엔은 여러분 모든 문제 다 개입하잖아. 포괄적이야. 이에 반해서 여러분 보겠습니다. 포괄적인데 예를 들어 이에 반해서 WTO 볼까요? WTO는 세계무역기구예요. 세계무역기구는 일단 WTO는 정부간입니다. 그죠? 회원 자격은 정부간이야. 그런데 WTO도 여러분 가입국가는 세계적이죠. 세계적이야. 그런데 여러분 요거예요. 관심사항은 이거는 세계무역기구. 세계무역만 관심 있다. 그죠? 이거는 제한적이야. 그죠? 우리 나토 보겠습니다. 나토는 여러분, 나토는 일단은 정부가 나토 가입은 정부죠, 그지? 그다음에 이런 나토는 회원국이 북대서양 그죠? 그래, 이거는 세계적이 아니고 지역적이야, 지역적. 그리고 또 여러분 관심사항은 이거는 군사책이다, 군사. 그래서 이거는 포괄적이 아니고 이거는 제한적이야. 이렇게 시험이 나왔다는 거죠. 자, 그래서 페이지를 넘겨서 나중에 우리 이건 기출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848페이지 유럽 국제연합이 이번에 시험에 나왔죠, 여러분들? 나왔습니다. 일단 총회 보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총회의 성격은 형식적인 최고입니다. 최고란 게 형식적인 최고야, 그죠? 두 번째, 이 총회의 의사결정표는 여러분 1국 1표입니다. 즉 한 나라는 한 표밖에 없어요. 미국은 10표 안 줍니다. 한국 한 표야. 그런데 여러분 일반적인 의사 절차 과정은 과반수로 합니다. 그죠? 출석 과반수로 하는데 중요한 안걸 때는 보통 3분의 2로 한다. 그죠? 이게 시험에 올해 나왔다는 거죠? 그런 이런 게 나왔죠. 그죠? 중요한 건은 3분의 1을 한다. 그죠? 그 다음에 안전보장이사회입니다. 안전보장에서는 실질적 의사결정이에요. 실질적. 진짜는 여기서 결정한다는 얘기지. 그지? 그럼 여러분 안전보장이사회에서는 뭘 하는데 거기에 보통 어떤 A국이 B국을 침략했습니다. 그러면 보통 이렇게 합니다. 야, 니네들 말로 해. 그죠? 말로 해. 말로 안 따르면 말로 하라. 일단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라 그랬는데 안 하면은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무력적으로 개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제평화유지군 같은 걸 파견해가지고 군사적으로 정리한다는 얘기죠. 그죠? 자, 그래서 그 안에 보시면 봐봐요. 강제조치 보세요. 첫 번째는 경제단절. 두 번째는 외교단절. 세 번째는 A는 경제단절. B는 외교단절. C는 군사적인 문제 해결. 그죠? 평화유지군입니다. 그 다음에 2번에 여러분, 이 안전보장이사는 5개의 상임이사국이 있습니다. 미, 영, 퍼, 러, 중. 미국, 프랑스, 러시아, 영국, 중국. 5개 나라가 있고, 이 나라는
거부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달리 말하면요, 안건을 이 나라 5나라 중에서 어느 한 나라도 노 그러면은 다른 나라가 아무리 찬성해도 통과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10개의 비상임위 사국이 있다. 대륙별 안배라는 것도 익히시고요. 그 다음에 ICJ 국제사법재판소입니다. 국제사법재판소 여러분, 이번에 재판관이 15명이에요. 동그라미 2번 끝에 넣어줘, 그죠? 재판관이 15명인데, 이 나라도 이 재판관, 15명의 재판관도 국적이 다 달라야 돼요. 그게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국제사법재판소는 분쟁 당사자국이 합의를 하면 함께 요청을 해야 재판해주지, 어느 일반 원칙은 재판 안 해줘요. 그것도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UN 가입 회원국은 당연히 재판받을 수 있는데, 비회원국도 가능합니다. 재판받을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요. 판결은 여러분, 구속력이 별로 없어요. 판결하면은 무조건 보통 강대국은 좀 안 따를 경우가 좀 있어도 여러분, 뭐라 말을 못 하잖아요. 그죠? 보통 미국이 거부해버리면 뭐라 말을 못 하죠. 그죠? 그러나 그런 것도 달리 말하면 이거죠. 구속력이 있으나 불완전하다까지 이렇게 써요. 불완전하다. 자, 됐습니다. 그 정도 보고요.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국제법원 볼까요? 자, 다 했습니다. 법원. 자, 이 법원이 뭡니까? 이 법원이라 말하면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재판할 때 어떤 법을 적용해서 재판해 주냐 이거죠. 첫 번째는 조약. 자, 핵심은 이거죠. 조약은 여러분, 명칭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명칭이 중요한 게 어떤 이름으로 부른다 하더라도 두 나라 사이에 또는 국가와 국가 간 또는 국가와 국제기구 간에, 이것도 중요하죠. 그죠? 이런 조약은 국가와 국가만 하는 게 아니에요. 국가와 국제기관에도 얼마든지 합니다. 우리나라하고 IMF 그때 했잖아. 그죠? 그 국가와 국제기관을 한다 그지? 뭐로? 문서로 합의를 봐요. 문서로. 조약이라 말하면은 문서, 구두로 하면 안 돼요? 구두로 하면 안 됩니다. 문서로 해야 돼. 그래서 이거는 누구만 지켜야 되냐? 한국과 미국이 조약 체결하면 한국과 미국만 지키는 거지 일본은 의미 없잖아. 그죠? 그냥 체결 당사자국만 그런 거 친다. 그 다음에 국제관습법입니다. 국제관습법은 이거는 그냥 관습이지. 이거는 여러분, 국제관습법은 관습이 있고 그걸 따르기만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2번에 보세요. 별도의 체결 절차가 없다. 이게 핵심입니다. 조약은 체결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관습법은 그런 거 없죠. 그지? 그럼 뭐가 있는데 그런 게 암기사항입니다. 외교관의 면책특권, 포로에 대한 인도적 처우, 내정불가능. 얼마 전에 우리나라 주재 외국 대사관 직원 중에 하나가 성추행 사건인가 일으키고 지 대사관에 도망갔어요. 우리나라 경찰관이 그 대사관에 들어서 못 잡아옵니다. 왜요? 이거지. 외교관의 면책특권입니다. 그거는 국제관습법으로 그러죠. 이러면 국사공부하잖아, 그지? 이러면 소도란 말 알죠? 꼭 그런 느낌이야. 각국의 대사관들은 마치 소도 같은 느낌이에요. 그 나라의 실정부에 미치지 않습니다. 그거 도망가 버리면 그지? 옛날에 그랬어. 옛날에 정치범들이 보통 어디 도망갑니까? 다른 나라 대사관에 도망가는 거야. 그건 못 잡아요. 그런 것. 일종의 그런 것들이 관습법입니다. 두 번째 법의 일반 원칙이에요. 법의 일반 원칙은 거기 여러분 세 번째 사문에 보시면 봐봐요. 신의 성실 원칙, 권리 남용 금지 원칙, 손해배상 책임 원칙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법의 일반 원칙도 이거는 체결 절차 필요 없죠. 그냥 법의 일반 원칙에 따르기만 하면 돼. 그렇더라. 이거 법의 일반 원칙도 체결 절차 없다 하나 써놓으세요. 거기다가 체결 절차 필요 없음. 이거는 국제관습법과 똑같아, 그지? 그다음에 특이하게도 여러분, 특이하게도 이 국제법에는 학자들의 입장이 있죠. 학자들의 견해, 그리고 학설이 그러지. 학설도 법이 될 수 있어. 그래서 제일 많이 기타 보면은 판례와 학설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자, 오른쪽에 여러분 신사협정 볼까요? 조약과 신사협정은 다르다. 조약은 지켜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신사협정은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영어로 보면은 gentleman's agreement네. 그냥 신사들이 그냥 협의를 봤을 뿐이다. 국가 간의 조약이 아니란 거지. 그게 뭐가 있는데 예를 들어 봐봐요. 우리 보시면은 넷째 줄에 중간에 우리나라 법원은 그 당시 우리가 체결했던 남북 기본 합의서를 조약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북한을 일단 국가로 안 보기 때문에 그죠. 그냥
그냥 신사입증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오케이. 그 정도 보면 되고요. 자, 오른쪽 아래쪽에 자, 여러분들 마지막입니다. 851페이지 아래쪽에 박스 헌법 6조와 헌법 60조는 이거는 암기사항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조문입니다. 이미 한 2차례 시험이 나왔어요, 벌써. 2차례 수업에 엄청 강조를 많이 할 건데 그것도 시험이 나온다는 이야기죠. 보세요. 자, 6조입니다. 6조는 뭐냐?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헌법에 의해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이 조약은 우리가 좀 전에 본 그 조약이야. 두 번째,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그게 뭔데? 국제간섭법 이런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승인된 이 말 뭐예요? 누구나 다 받아들인다, 억셉트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일반적으로 승인했다는 거지. 오케이, 우리가 지키겠다 승인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은 뭐와 같다고요? 국내법 그리고 같은 국내법 그리고 같은 이 두 단어가 핵심입니다. 국내법 그리고 같은 효력이다. 국내법을 다른 이 요편을 다른 표현을 바꾸면 안 돼. 같은이 아니고 높다 낮다 안 돼. 같다. 다른 그죠? 국내 조약이나 국제간섭법은 우리 국내법과 같다 이 말이에요. 같다. 자, 기억하셔야 돼. 60조입니다. 자, 60조는 이거죠. 조약에는 두 가지가 있더라. 그게 뭐가 있는데 조약에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국회의 동의. 이런 조약은 누가 체결합니까? 대통령이 체결하는데 체결할 때 국회의 동의를 받지 해야 되는 게 있고 필요 없는 게 있더라. 그게 뭐가 있는데 60조예요. 헌법 60조에 있는 조약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대통령 원래 조약 체결 권한은 대통령의 권한 사항이지만은 국가 원수에서 그러나 니 혼자 하지 마라. 왜?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기타는 니 혼자 해라. 어떤 건데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뭐겠습니까? 상호 원조에 관한 조약. 서로 우리가 도와줄게 하는 조약. 그리고 또는 국가 안전 보장에 관한 조약. 니네 나라가 침략당하면 우리가 자동빵으로 우리가 개입 참전할게. 우리 군대 가서 우리 군대 끌고 가지고 도와줄게 이거잖아. 대표적인 뭐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그런 내용이죠, 그죠? 두 번째, 중요한 국제 조직에 관한 조약. 그래서 우리 IMF 같은데 그죠? IMF 그런 것도 다. 아니면 우리가 한국이 유엔에 가입할 때 다 국회 동의 사항이라는 거죠. 세 번째, 우호 통상조약. 이거 FTA 같은 거죠. FTA. 그게 통상조약이잖아요. 통상조약. 네 번째, 주권, 대한민국의 주권을 제약하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국회 동의받아라. 우리는 없지만 일본은 지금 일본 국의 그 주권은 제약당하죠. 그래서 일본은 군대가 없잖아요. 그죠? 일본 이러면 자위대는 군대가 아니고 경찰이죠. 마치 근데 경찰인데 군대처럼 하려고 하고 이제 아베가 지금 그거를 그냥 깨놔놓고 지금 군대로 바꾸려고 하는 게 이제 일본 아베의 노림수라는 거죠. 일본은 그 헌법을 바꿔서 지금 자기들을 군대로 바꾸려고 하는 그런 목표. 그다음에 강화조약. 강화조약은 전쟁 끝내는 조약이죠.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요한 재정적 부담을 지원 조약. 혼자 하지 마라. 암기사항입니다. 오케이. 넘기겠습니다. 자, 그래서 페이지 넘겨보시면 여러분 조약 절차 나오죠. 대통령이나 뭐 외국 이게 보통 우리가 이거를 이런 그게 체질 끝에 권한을 위임받은 정부 대표 이걸 부르던 정권대사란 말을 쓰죠. 정권대사. 보통 정권대사를 보내가지고 그 이제 조약을 체결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더 어떻게 하냐? 비준안을 동의한다. 이 비준 동의가 이거죠. 여러분 국회에 비준 동의를 보냅니다. 그럼 국회에서 동의해 줄지 말지를 판단할 때 어떤 의결 정수? 일반 의결 정수예요. 일반 의결 정수가 뭐였습니까? 제도 과반 출석에 출석 과반 찬성. 그죠? 오케이. 자, 그러고 나서 뭐하냐?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비준합니다. 그래서 비준서로 교환하면,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저리 앉아가지고 뒤에 국기 앉혀놓고 국기 꼽아놓고 사인하고 서로 저기서 이게 뭡니까? 이게 비준서로 교환하는 거지. 그러면 끝난다는 거야. 자, 오케이. 그 정도 하겠습니다. OX 한번 볼까요? 3번. 그린피스, 국삼 이건 두 개 다 비정부죠. 그죠? 4번은요. 이건 정부야. 오케이. 90번 볼까요? 이게 다 국제산업법이지, 그지? 12번은요. 안 돼. 1번만 안 돼요. 쌍방 요청해야 됩니다. 그죠? 틀렸다. 넘겨서. 13번은요. 뭐가 같다? 국내법 같다. 14번도요. 이것도 뭐 같다? 국내법 같아요. 오케이.
16번은요. 정부 간 지역적 제한적. 17번은요. 정부 간 지역적 포괄적. 그죠? 유럽연합이니까 됐고요. 21번 틀렸죠? 여러분 국가 국제기구도 가능해. 틀렸다. 자, 그 정도 하고요. 됐습니다. 자, 됐고요. 뭐 뒷건 굳이 안 봐도 관계없어요. 자, 우리 문제 뭐 한두 문제 좀 보겠습니다. 페이지 넘겼어. 6번 볼까? 6번 볼까요? 6번. 일본의 기억이 여러분, 유럽연합과 북대서양지역은 그럼 가는 여러분 정부 아니고 포괄적이다, 그죠? 근데 유럽연합은 국제연합은 맞지만 북대서양조약기구는 포괄적이지는 않죠. 니은에 한일 중간에 관세철폐 경제기구는 한일 중에 정부고 관세철폐니까 전문적이죠, 그 제한적이다, 그지? 나 맞다, 그지? 이것에 국제사무위원회 식사단을라 그렇겠죠. 비정부고 전문적이지, 그지? 그렇죠. 답은 그럼 니은 뒤끝이다, 그죠? 뭐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페이지 넘겨서 10번 보세요. 10번. 이런 아까 베스트팔렌 조약 이건 이러면 이게 종교 전쟁을 끝냈다는 얘기지, 그지? 그리고 근대 민족 단위 국가를 만들었습니다. 그 기억으로 교황권이 주권. 이거는 옛날 이야기죠, 그죠? 이거는 뭐 십자군 그때 이야기다, 그지? 이건 아니야. 니은의 주권 국가 개념 맞다. 이것에 국제기구 설립 이런 건 없었어요. 리얼의 삼심전쟁 종교. 이게 맞는 이야기죠, 그죠? 맞아요. 11번. 자, 1번 볼까요, 여러분? 헌법 규정상 우호통상 항의죠. 아까 FTA 같은 거죠. FTA 같은 게 어떻다고? 국회의 동의를 거쳐서 대통령이 체결. 이거 맞죠, 그죠? 이거 조약 체결 비준권은 대통령 권한이야. 근데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를 거쳐라. 2번에 국제법권 세계적인 입법기관은 없어요. 3번에 국제법을 위반할 때는 수단이 강요하지 않고, 4번에 헌법에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보다 상위가 아니고 국내법과 같은. 좋게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하시고요. 오케이. 여러분 8번만 풀고 지나게요. 8번 보고 끝내겠습니다. 8번만. 순서를 머릿속에 안 떠올려. 순서. 자, 1번 볼게요, 여러분. 이 중에서 제일 먼저 된 게 지금
그 제국주의를 이게 이제 식민지 경쟁 확보 이게 이제 그 제국주의가 등장하는 부분이 그죠? 제국주의 결과 1차, 2차 세계대전 그죠? 1차 세계대전 결과 국제연맹, 2차 세계대전 국제연합 그죠? 자 그래서 그러다가 여러분 2차 세계대전 이유가 양극 체제다가 나중에 비동맹국이 등장하면서 다극체제로 바뀌자는 거죠. 그러니까 다극체제가 제일 마지막이겠지, 그지? 제일 먼저는 니은이고 제일 마지막이 다극체제고 국제인명이 앞이고 국제연합이 뒤죠, 그죠? 오케이, 그렇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요는 이런 그 전반적인 국제 질서의 흐름은 종종 시험에 나옵니다.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 좀 쉬시고 그지? 나는 2시간 그래도 1시간 안에 방해했다, 그죠? 수고하셨고요.